만능 주름 지우개라고 하는 레티놀만 무조건 바른다고 모든 주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맞는 분들은 레티놀 특유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노화나 주름 때문에 레티놀을 사용하고는 싶은데 부작용이 났거나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름 개선 효과를 주는 레티놀 효과는 그대로 가져오고 부작용 걱정을 덜어주면서 주름을 개선하는 제품 성분과 홈케어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노화를 막아주고 주름을 없애준다는 레티놀의 효과로는 첫째로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느려진 피부 턴오버 주기를 맞춰 재생 기간을 촉진시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주름을 펴주는 기능과 두 번째로 재생이 촉진되다 보니 노화로 느려진 재생 속도도 개선되고 칙칙한 노화 피부도 맑아지게 해주고 더불어 색소 침착과 잡티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만능 성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만큼 레티놀은 부작용도 있는데요. 첫째로 주름에 좋다고 처음부터 고농도로 세게 바르다가는 민감한 피부는 발적이나 자결감이나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자외선에 민감하며 낮에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하고 밤에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엔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부작용을 염두에 저농도의 레티놀을 소량으로 피부 테스트를 하여 레티놀의 민감도를 확인하신 후 소량으로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사용 횟수와 양을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하다면 상관없지만 이 효과가 좋은 만큼 과민감성 피부 타입분들에게는 레티놀 사용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레티놀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레티놀 대체 성분은 주름 완화에 레티놀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고 부작용 걱정은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성분인 바로 바쿠치올 성분인데요. 레티놀은 동물성 식품에서 볼 수 있고 바쿠치올은 식물성 성분으로 인도의 식물 보골지의 잎과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천연 레티놀 성분의 바쿠치올의 효과로는 첫째로 균일하지 못한 피부톤을 개선하여 맑은 피부톤으로 개선해줍니다. 두 번째로 레티놀과 같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톤과 매끄러운 피부결로 개선해줍니다. 세 번째로 프리라디칼과 같은 염증의 원인을 완화시켜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등의 노화 예방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바쿠치올은 레티놀과 성분은 완전히 다르지만 콜라겐을 재생시키기 위한 세포 경로가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알아보니 2020년도에 영국 피부과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쿠치올은 피부 노화 증상을 개선하는 점이 레티놀에 비해 자극은 덜하고 효과는 비슷한 수준을 내었다고 합니다. 피부의 주름과 색소 침착의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은 훨씬 적었다고 하는데요. 바쿠치올은 레티놀과는 달리 햇빛의 민감도가 낮으니 낮에도 밤에도 부담없이 주름 관리용으로 사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레티놀의 대체제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과민감성 피부 타입이시라면 처음에는 지질 성분의 세라마이드나 나이아신아마이드, 티아루론산과 같은 기본 보습 성분과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름에 고민이 많을 때는 비타민C 성분을 같이 써주게 되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레티놀과 다르게 바쿠치올은 비타민C와 병행하셔도 자극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분이 그렇듯이 식물성 성분이 본인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혹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성분을 잘 알아보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피부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엔 특히 눈썹을 쓰는 근육이 발달해 미간을 잘 찡그리고 눈을 뜰 때도 이마 눈썹을 많이 사용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눈썹 근육의 발달로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피부도 얇아 눈썹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미간 주름과 이마 3자 주름이 잘 생기는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이젠 40대 들어서 다시 없어지지도 않고 깊게 골이 패이면서 아예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으론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미간과 콧등, 이마, 눈가 주름에 보톡스를 맞아주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것은 이마 쪽과 눈썹 미간 쪽, 눈썹 근육 쪽과 같이 얼굴의 상안부 쪽, 표정으로 주름이 깊게 패이기 전에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보톡스로 관리만 해주셔도 상안부는 얼굴 부위 중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일그러져 보이는 부위의 주름이 펴지게 되어 다소 신경질적으로 보였던 인상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 하나로 전체적인 인상도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도 듣고 무엇보다 주름을 만드는 잘못된 표정 근육을 잡아주게 돼서 교정이 되니까 잘못된 표정으로 인한 이마 피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자리 잡히는 것이 확실히 개선되고 깊은 주름을 예방할 수 있어서 만족하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저와 같이 40대 이후 깊게 자리 잡힐까봐 표정 주름이 신경 쓰이는데 레이저 시술은 부담되고 시간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자주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상안부 쪽만이라도 보톡스 시술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피부과에서 근무하지만 피부과 시술 통증도 두렵고 시간적으로도 관리받기 힘들어서 레이저 시술을 자주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상안부 쪽만이라도 보톡스를 맞고 안 맞고 효과 차이가 커서 표정 주름으로 주름이 깊게 자리 잡힐 고민인 분들에게 한 번쯤 알려드리고 싶은 시술입니다. 첫째로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으로 뜨는 분들이나 두 번째로 안구 건조로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셋째로 사물을 볼 때 본인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고 웃을 때 눈웃음이 심한 분들에게 보톡스 관리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깊은 주름 예방을 위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올 초에 맞아서 또다시 맞아야 할 시기가 됐는데요. 모든 도화도 그렇듯이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조금씩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보톡스 맞기 전에 꼭 피부과 전문의와 내 표정 근육 발달에 대해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톡스 시술적으로 숙련된 의사에게 맞아야 되고 또 욕심내어 너무 자주 맞게 되면 효과가 없는 내성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기를 잘 체크하셔서 깊은 주름을 위한 예방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 잔주름 예방을 위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홈케어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1년에 1회 정도 이마와 미간 주름 관리로 보톡스로 표정 근육을 교정해 잡아주면서 다른 부위의 표정 잔주름 예방과 보톡스의 효과도 좀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고민되시는 주름 부위에 적용해보셔서 홈케어에 병행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준비물은 니들샷 50이나 100, 300까지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준비하시면 좋고요. 콜라겐 벨벳 마스크를 이마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되고요.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이렇게 낱장으로도 한 장씩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팩이 끝난 다음에 발라줄 PDRN 점화액을 저는 준비했고요. PDRN 세럼이나 앰플 점성이 끈적이지 않고 물담은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포해줄 바쿠치오 크림이나 세럼 있으시면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팩을 붙일 동안 아로마로 목을 풀어주셔도 좋으세요. 팩하는 동안 한 30분 정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 준비하시면 좋고요. 또 온타올을 준비했습니다. 온타올은 비닐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1분 30분 정도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한번 스팀을 빼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목에다가 대시기만 해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먼저 리들샷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저는 오늘 이마만 해볼 건데요. 이렇게 주름이 아예 지어져 있어요. 다른 데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오늘은 이마부터 해보겠습니다. 리들샷을 도포해줍니다. 관리하실 때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는 게 여유 있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주름이 고민되는 부분에 리들샷을 도포한 후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데 리들샷의 기대 효과는 미세침에 모공에 박히기 때문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피부 속에 흡수되는 모공의 길을 열어주어서 스킨케어나 콜라겐 벨벳 마스크의 유효 성분을 더 깊게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보톡스를 맞게 되시더라도 관리를 주 1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리들샷이 흡수가 되면 다음 콜라겐 벨벳 마스크를 붙여줍니다. 다음 스프레이 통에 정수물을 담아서 분사하셔도 되시고 미네랄 스프레이가 있으시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스파츌러가 있으시면 기포를 빼주시면 되십니다. 뿌리시면 물이 흐르는데요. 눈 감고 하시면 불편하신 거는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이렇게 펴준 다음 화장솜이나 닦아주시면 되세요. 시트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습관되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기포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묻혀주신 다음에 피부에 밀착이 좋기 때문에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아로마 오일이 있으시면 아로마 오일로 림프를 풀어주셔도 팩을 올려주신 다음에 림프를 풀기 위해서는 순환을 돕는 게 훨씬 더 빨리 풀리기 때문에 목에다가 지그시 대고 있으세요. 30분 동안은 시간이 기니까 충분히 사이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지그시 기대고 있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살짝 지압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압은 목 뒤쪽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눌러주시고 충분히 목에 따뜻한 온기가 돈다면 아로마 오일이나 영양크림 살짝만 떨어뜨려서 아로마 오일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어요. 팩하시는 동안 이 향을 맡아도 굉장히 피로가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에 아로마를 도포하신 후에 목에 가지를 이용해서 한 쪽씩 고개를 살짝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림프의 길만 알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실 수 있어요. 사지를 이용해서 목 뒤쪽 뭉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부터 목 근육을 잡아준 다음에 내 얼굴을 같이 돌려주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손은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목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도 아로마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세요. 손에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려주셔도 그렇게 힘이 안 듭니다. 주무시기 전에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 이거는 어떤 테크닉의 한 부분인데 힘을 손 자체에 들이지 않고도 뇌가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기 힘드시면 그냥 잡고 계시면서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해도 많이 풀립니다. 세로로도 위아래로 사지를 이용해서 해주시고 손바닥에 열기만 이용해서 가볍게 피부가 늘어지지 않게 온기만 이렇게 전달해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팩이 마르는 동안에 이렇게 목에 피로를 풀어주시면 얼굴의 혈액순환도 좋고 어떤 주름 관리하는 거나 보습 관리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계시면 되시고요. 콜라겐 시트가 시간이 경과돼서 부피가 줄어들고 바짝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은 피부가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워터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살짝만 뿌려주시고 떼어내시면 자극이 없거든요. 뿌려주신 다음에 떼어내시면 마른 콜라겐 시트가 벗겨지고요. 벨벳을 하고 나면 미백 효과도 있으면서 피부가 촉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점성이 끈적이지 않는 연어 DNA 성분의 PDRN 안구 점화액을 이용해서 주름되는 그 부분에 도포해주시면 되고요. PDRN 연어 점화액은 인체의 염기 성분과 구성이 흡사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줘서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떼어낸 다음에 저는 PDRN 점화액을 발라줍니다. 흡수도 빠르고 바르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벌써 흡수가 거의 다 됐고요. 흡수가 되면은 오늘은 레티놀의 대체 성분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하는 바쿠치오를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보톡스를 맞거나 아니면 잔주름이 있으신 경우라면 주름 개선에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고요. 콜라겐 시트는 피부과나 관리실에서도 고가에 속하는 관리인 만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꾸준히 해주시면 보습과 진정, 미백 효과까지 뛰어나고 피부 노화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마무리에는 이렇게 보습 크림으로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라로슈퍼제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을 데일리로 쓰신다면 보습관리용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쿠치올은 부작용도 적고 낮에 쓰셔도 밤에 쓰셔도 부담 없는 제품이라서 바쿠치올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 근무를 하고 있지만 40대 이후 나이에 저처럼 노화로 인한 주름 때문에 고민인데 피부과 시술 받기가 통증도 부담되고 아이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시간도 내야 되는 게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홈케어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 영상을 올렸는데요. 레티놀이나 바쿠치올과 같은 주름 개선의 화장품 성분으로 관리하시다가 관리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리 보톡스를 맞는 것을 병행하신다면 기쁨 굴곡지어지는 주름 예방에는 도움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피부관리사의 근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알게 됐던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실제로 관리하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면 제품 선택이나 간단한 홈케어 관리 방법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